불꽃받침.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7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한국 여성 아티스트의 글로벌 스트리밍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음원이 가장 많이 재생된 여성 아티스트는 블랙핑크였고 뉴진스와 트와이스, 르세라핌, 피프티피프티가 뒤를 이었는데요. 단일 음원 기준으로는 큐피드가 최다 스트리밍 수를 기록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현재 키나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피프티피프티가 다 아이돌로 인해 언급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이 피프티피프티란 타이틀곡으로 컴백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타이틀곡으로 피프티피프티로 정한 타 아이돌 그룹. 지난 7일 그룹 BA2173이 타이틀곡 피프티피프티로 컴백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 피프티피프티는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자아, 흑과 백, 현실과 꿈 등 50대 50으로 나타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들을 가사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이중성을 탐구하는 메시지와 강렬한 사운드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속한 회사가 포켓돌 스튜디오라고 하는데요. 포켓돌 스튜디오의 대표는 김광수로 여러 아이돌을 탄생시켰으며 엔터 업계에서 악질로 유명합니다. 그러기에 타이틀곡을 일부러 피프티피프티라고 한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글을 접한 한 네티즌은 타이틀곡 제목이 공개된 후 전속 계약 분쟁을 빚었던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연상된다 며 타이틀곡명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현재 네티즌들은 에고, 그룹 불쌍해 광수야 정말 광수답다 어휴. 저러면 그룹에 미운 털 박혀서 잘 되지도 않을 텐데. 아 배칠삼 글 올라와서 신나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광수야 제발 좀. 유클라시도 무슨 혼성 만들어서 활동시키더니 회사 제정신 아닌 듯. 어우 어그로 싫다. 미쳤구만 여기도 멤버 다 추노하겠네. 에효 광수야 광수야. 와 너무 어그론데. 같은 업계로서 이건 좀 아니지 않음? 무례하다. 와 아이돌이랑 팬들이 안 됐다. 굳이 실제 그룹 이름으로 애들한테 왜 그러냐. 제발 좀 덕 아닌데도 드디어 컴백한다 했을 때 좋았는데 이게 뭐냐 제발 좀. 애들 아까워. 원래 있는 표현이긴 한데 광수.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BA2173이 속한 소속사 김광수 대표를 지적하는 글을 썼는데요. 피프티피프티라면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을 겨냥한 거겠죠? BA2173은 포켓돌 스튜디오 소속 남자 아이돌 그룹이며 포켓돌 스튜디오의 회장은 아이돌 팬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김광수 씨입니다. 이 방면으로는 아주 독하죠?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2. 김광수의 실체와 사건. 과거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계약해진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진짜 저렇게 착한 대표님이 어디 있냐. 진짜 쓰레기들. 이러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에 답댓글로 쟤네 계약해지 소송 패소할 듯 하다. 전 대표님이 계약 남은 기간은 SG워너비 키운 광수 사장에게 레이블 하나 주고 광수 사장이 쟤네들 관리하게 해야 함. 연예계에서 일 빡빡하게 시키기로 유명한 사장에게 관리를 받아봐야 전 대표님이 꽃밭에서 성장시켜줬구나 깨달을 거다. 라는 대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수 얘는 갱 걸그룹 삼천교육대임. 약은 약사에게 아이돌은 광수 사장에게. 연예계에서 광수한테 보내란 소리는 레알 최악의 소린데 저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SG워너비, 터보, MC 더 맥스, 홍진영, 더시아, 다비치, 티아라, 송가인 등 지금까지 배출한 연예인 라인업만 보더라도 대기업급으로 기가 막히지만 TS, 스타제국과 더불어 연예계 가장 악명 높은 기획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소속 연예인들과 재계약률 0%인데요.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엄청나게 부실하고 소속사 대표부터 자질이 엉망이라는 평이 자자합니다. 아, 남의 불행한 이슈를 양념 삼아서 화제성으로 띄워보려는 의도인가요? 덜덜덜덜. 또 김광수예요? 에허. 소속사 가수 나가서 앨범 낼 때 기존 음원 베스트 앨범 내기로 유명한 소녀시대 뜨니까 소속 여가수 모아서 여성시대 만들어서 내고 NCT 127 뜨니까 BA2173 같은 이름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후배 기획자와 미성년 멤버들의 분쟁을 이용한다니 역시 악마답습니다. 김광수 기획자는 여러 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처음 설립한 GM기획은 코어 콘텐츠 미디어 MBK 엔터테인먼트를 거쳐 현포켓돌 스튜디오로. 그만 알아보자. 요. 또한 TS 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 소속 연예인들과 법적 소송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티아라와 상표권 문제로 오랜 기간 소송을 해왔고 SG워너비, 시아 등과도 음원 문제로 소송을 했습니다. 남도현, 유준원과 전속계약 소송을 벌이는 등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악랄한 대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광수 대표는 경영난으로 회사를 폐업하고 포켓돌 스튜디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100% 데뷔 확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2019년 프로듀스 X101에서는 남도현과 이한결이 X1 데뷔에 성공하며 상승세에 오르나 싶었으나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김광수와 포켓돌 이사 박 씨가 아이디 1만 개를 사들여 직원들에게 허위 온라인 투표를 지시하며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소속사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김광수 대표는 TV조선과 협업하여 제작한 내일은 미스트롯이 초대박을 치면서 기사회생하게 되는데요. 송가인과 트로트 프로그램들의 성공으로 다시 아이돌로 눈을 돌려 엠넷 국장 출신인 한동철 PD를 영입해 방과 후 설렘을 제작했습니다. 방과 후 설렘은 포켓돌 자체 연습생들로 진행되었으며 방과 후 설렘 시즌2인 소년 판타지까지 제작하였지만 타사의 오디션 프로에 밀려 흥행에 실패했는데요. 유준헌은 MBC 소년 판타지 방과 후 설렘 시즌2 최종 1위를 차지했지만 그룹 판타지 보이즈 데뷔를 앞둔 상황에서 무단이탈 및 수익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제작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당했고 소송 비용 전부와 제작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게 됐는데요. 이에 김광수 대표는 제2의 키나를 만들고 싶었던 건지 유준헌 군이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전에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에 함께 가겠다. 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제작사가 유준헌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취하하고 여기에 유준헌 측이 물게 된 변호사 비용 역시 김 대표가 부담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김 대표는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유준헌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면서 법적 갈등을 떠나 진심으로 아티스트를 아끼는 의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편 추가 제작하지 않겠다. 피프티에 대한 소식은 또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후속편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작년 8월 19일에 방영된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뤘는데요. 그러면서 가수 피프티 측에 유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법정 제재 경고가 의결됐다고 합니다. SBS 관계자는 다소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것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고 설명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에 후속 보도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재신 CP는 저희가 평소 하던 대로 악인과 선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식으로 방송하기 다들 기대하실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방향을 정해놓고 후속 방송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멤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다시 방송하는 건 매우 조심하고 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피프티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키나와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해 빨리 좋은 무대를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